보시면 이제 쉐이브에 들어가서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탑에서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모디파이에 가면 얘는 그대로 이렇게 에디터블 스플라인입니다. 라인은 그대로 에디트 스플라인이에요. 그냥 스플라인입니다.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장치 없이 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서클이나 아크나 혹은 폴리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그렇지 못해요. 얘네들은 각자 자기 파라메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메터가 있어가지고 자기 고유의 값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디트 스플라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모디피어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모디파이 탭에 누르면 모디피어 리스트에 보시면 우리가 얘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디파이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수정 명령어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중에 알파벳 순입니다. 그러니까 에디트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을 찾으시면 돼요. 알파벳 E를 누르시면 에디트 메시, 그 다음에 에디트 노멀, 에디트 패치, 에디트 폴리, 에디트 스플라인 쭉 있죠? 이 중에 에디트 스플라인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라인처럼 이렇게 싹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아크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에디터블 폴리, 에디터블 패치, 에디터블 스플라인, 에디터블 메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여기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눌러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아크가 아닌 스플라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서클 보세요. 모디파이가 그대로 살아있죠. 근데 얘는 어떤가요? 아크의 기능이 없어지고 스플라인으로 바뀐 겁니다. 라인도 아니고 스플라인이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일종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완전히 다 라인화 시켜버린 겁니다. 두 가지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애초에 라인으로 그리시던가 아니면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 에디트 스플라인을 쓰던가 아니면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변환을 시키던가. 자, 얘가 이렇게 에디트 스플라인을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서클을 그대로 살려두겠다는 얘기예요. 서클의 옵션을 그대로 살려두어서 여기에 어떤 작업들을 그대로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에다 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기억나시나요? 캐드 명령어에 있었습니다. 돌출하다, 돌출 값을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원이 이렇게 돌출이 돼요. 자, 서클을 내려가서 수정하면 얼마든지 서클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들어가서 다시 그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적 코너 여기도 베이적 코너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서클로 내려가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건 뭐냐면 서클에 있는 옵션이 에디트 스플라인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서클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효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 겁니다. 그냥 값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차이점이. 근데 얘는 어때요? 이미 값을 변형해 버렸으니까 기존의 아크라는 기능을 쓸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라인으로 그리던가 혹은 에디트 스플라인을 쓰던가 혹은 이렇게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변형해 보던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모디파이 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보시면 이 옵션, 자, 이 옵션이죠. 이 옵션은 결과보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휴지통이 있을 겁니다. 휴지통을 누르면 모디파이가 사라집니다. 지우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만 남아요? 서클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렌더링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옵션은 지금 써야 될 이 옵션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렌더링이라는 얘기는 최종 결과물을 볼 때 사용하는 게 렌더링입니다. 원래 라인, 즉 쉐입은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쉐입은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형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에디터블 렌더링을 누르면, 에디터블 렌더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 돼서 나옵니다. 라인이 3차원 형상처럼 렌더링 돼서 나와요. 어느 때 쓰냐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같은 거 그냥 라인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에디터블 렌더링을 체크해 놓으면 바로 이렇게 이 렌더링 옵션을 체크하면 이렇게 렌더링 돼서 나옵니다. 이때 그러니까 enable in the viewport라고 체크해 놓으면 뷰포트에서도 이렇게 렌더링 돼서 나옵니다. 라인이 아니라 형상으로 3차원 객체로 나와요. 그 다음에 레디얼, 반지름이죠. 크기를 말합니다. 크기. 그 다음에 단면의 사이드의 개수. 단면의 사이드의 개수. 그 다음에 뭐 각도 같은 거 있으니까 이건 뭐 넘어가고. 렉탱귤러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각형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거 딱 보면 여기 그리고 딱 떠오르는데 집, 벽. 네, 좋아요. 벽도 있어요. 또 난간이요. 손수칩 난간, 난간 두껍과 난간 동자를 그냥 라인으로 그려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네, 바로 그냥 이렇게 라인만 그려놓고 enable 렌더를 체크해버리면 enable 렌더를 체크하면 바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어집니다. 끄면 이제 렌더링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렌더링 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F9키가 렌더링입니다. F9키가 화면 렌더링이에요. 인터폴레이션은 보정하다 혹은 보관법입니다. 보정법이에요. 보관. 인터폴레이션은 보관이라고 합니다. 보정한다는 뜻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면의 개수를 몇 개로 조정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계를 보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버텍스를 통해서 제가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를 스무스로 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각지게 표현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조금 더 강화시켜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이 진 거. 이렇게 각진 거 보이시죠?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스텝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 스텝을 조절하면 스무스해지거나 혹은 각지거나 이렇게
이렇게 각지거나 혹은 더 부드럽게 바꿔주거나. 이거를 렌더링을 체크해 볼까요? 자, 레디얼로 하고 뭐 1mm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낫죠? 자, 각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지게. 점과 점 사이의 단계를 몇 단계를 줄 거냐, 이거예요. 얘가 스텝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내용이에요. 세그먼트가 있었습니다. 지오메트리에서. 기억나시죠? 네, 지오메트리의 세그먼트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통 뭐 4에서 한 6, 7 정도? 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답티브는 맥스가 알아서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아답티브는 자동 조절이에요.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셀렉션이 있습니다. 선택하는데 점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점을 선택하거나 혹은 중간 세그먼트를 선택하거나, 잘 안 보이네요. 렌더링 꺼볼까요? 이렇게 중간 단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스플라인 전체를 선택하거나, 다시 말하면 점을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 세그먼트를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 그 다음 스플라인을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얘네들이 다 달라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버텍스를 눌렀습니다. 버텍스가 숫자 1, 세그먼트가 숫자 2, 스플라인이 숫자 3입니다. 이거는 옵션마다 다 달라져요. 어떤 건 4개, 어떤 건 5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1, 2, 3, 어떤 건 1, 2, 3, 4, 어떤 건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 셀렉션에 따라서, 셀렉션의 개수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시면 돼요. 자, 뭐 쇼 디스플레이 봅니다. 그러면 버텍스 넘버가 나와요. 이렇게요. 잘 안 보이나요? 버텍스 넘버 보이시나요? 여기가 1번 버텍스, 여기가 2번 버텍스, 여기가 3번 버텍스, 여기가 4번 버텍스. 버텍스의 번호입니다. 버텍스의 번호가 중요해요. 맥스는 이 버텍스, 즉 시작점, 점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점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작점의 위치가 꼬이면 면이 꼬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체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종종 쓸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소프트 셀렉션입니다. 요건 넘어가죠.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 지오메트리, 형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라인을 눌러버리면, 크리에이트 라인을 누르면 이 안에서 이렇게 라인이 더 생성이 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스플라인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지껏 그린 건 어때요? 다 선이 따로따로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선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얘처럼 그리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걸 세그먼트라고 해요. 자, 이해되시나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차 끌고 다니시죠? 그죠? 근데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와이프랑 저랑 출근을 하니까 와이프 차도 있어야 되고 제 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가 2대예요. 집은 하나인데 차가 2대예요. 자, 보세요. 집은 하나입니다. 집은 하나인데 차가 몇 대예요? 2대예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독립된 거냐? 아니요. 이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라인을 눌러서 이렇게 그리는 건 좋단 말이죠. 근데 일일이 크리에이트 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그 아래 어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태치. 어태치와 이 아래로 내려가면 디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금 비활성되어 있는데 디태치와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어태치, 디태치, 익스플로드. 자, 어태치는 뭐냐면 부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도형이 있단 말이죠. 이 도형에 다른 도형을 부착시키는 겁니다. 어태치를 눌러서 아이콘 보이시나요? 맥스 아이콘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스플라인의 요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서클이잖아요. 서클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요소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하나의 요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요소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한 개의 요소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차가 몇 대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집 하나에 차 5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묶음에, 하나의 스플라인에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개가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태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디태치라는 건 뭐냐면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스플라인을 선택하시고, 자 보세요. 셀렉션을 뭘로 선택했어요? 스플라인으로 선택하고 이 아래로 쭉 내리면 디태치라는 개념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선택한 다음 디태치 그러면 떼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떼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뜹니다.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선택하고 디태치를 누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어태치와 디태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는 별도, 얘도 별도, 얘도 이렇게 별도.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엔곤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엔곤을 그렸습니다. 반지름도 있고요. 뭐 반지름 한 100 정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죠. 뭐 사이드 적당히 주셔도 돼요. 우리 6개만 쓸 겁니다. 자, 코너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럼 코너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맞나요? 코너 라디어스를 주면, 자, 그 다음에 서큘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각진 육각형이 아니고 원이 됩니다. 육각형이 아닌 원이 돼요. 그럼 이게 차이가 뭘까요? 자, 보세요. 서클이 있습니다. 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클은 점이 몇 개나 있던가요? 4개요. 그럼 얘는요? 6개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점이 6개가 있는 원. 얘는 그냥 서클이니까 점이 4개가 있는 원.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12개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점이 12개가 있는 원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선택하고 에디트 스플라인. 자, 점을 선택했습니다. 점들이 쭉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점들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 알트 키를 누르면 빼기 선택. 자, 이해되시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 자, 스케일을 할 건데요. 제가 스케일에 대한 이 피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없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피벗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죠.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봅시다. 자, 제가 실린더를 하나를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복제된 거 맞죠? 하나 만들어졌고요. 복제를 할 겁니다. 자, 인스턴스에 5개만 복제를 할 겁니다. 자, 됐나요? 자, 보시면 요 가운데 얘를 뭐라고 불렀죠? 피봇이라고 불렀습니다. 피봇이 선택한 거에 어디 와 있어요? 가운데 있죠. 왜요? 얘 때문에. 눌러보세요. 각자 선택한 거에 가운데 화면의 중심에. 이거 설명드렸을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로테이트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택한 거의 중심,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각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로테이트. 각자 원래 자기가 지닌 피봇의 위치에서 돌아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얘가 화면의 중심. 맞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빨리 다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가 피봇의 중심인데 이건 뭐라고요? 첫 번째 아이콘. 자, 화면이 안 보이니까. 자, 보이나요? 자, 얘는 뭐라고요? 각자. 이 회색 막대기가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이 아니고 이 파랑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내 눈이 이상한가? 민트색인가요? 이 색이 뭐 파랑색이라고 하죠, 쉽게. 이 색이 피봇의 위치입니다. 각자에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한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얘는요, 화면의 중심입니다. 왜 화면의 중심이냐면 뷰를 선택해 놨거든요. 화면의 중심. 이거 내가 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위치마다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쓰지 말자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외우세요. 이해 안 되면 지금 외우세요. 효과를 지금 확인해 봅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들어가 보죠. 선택하고 그 다음 에디트 스플라인 점을 선택했습니다. 스케일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각자 일어난단 말이죠. 피벗의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피벗을 셀렉트의 중심으로 놔야 이렇게 피벗이 들어가죠.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피벗의 위치가 어딨나요? 각자에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스케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스케일을 주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점이니까 부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뭐만 움직여요? 결국은 이렇게 핸들만 움직입니다. 이거 바꿔줘야 돼요. 뭘로요? 선택한 거에 중심으로. 그래야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 선택한 걸 제가 베이지어 코너로 바꿨습니다.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바로 여기 버텍스 아래쪽에 보면 락 핸들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핸들 잠그기예요. 락 핸들은 핸들을 잠그는 걸 말합니다. 이때 unlike
동일한 방향으로만 잠그는 겁니다. 올은 그냥 다 같이 잠가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베이지어 코너에서 차이가 납니다. 베이지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러니까 베이지어 코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바꿨냐면 베이지어 코너로 바꾼 겁니다. 얼라이크는 동일한 방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일한 방향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O를 놓으면 핸들이 고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얼라이크인데도 불구하고 핸들이 베이지어처럼 아니 다시 올인데 올은 핸들이 베이지어 코너죠. 지금 베이지어 코너인데 마치 베이지어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니까 얼라이크를 놓고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꽃 모양을 금방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선택하고 얘네들을 수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금방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제가 라인을 몇 개 이렇게 그렸습니다. 버텍스를 들어가고 보시면 이렇게 버텍스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너로 만들 건지 베이지어로 할 건지 스무스로 할 건지 아니면 베이지어 코너로 할 건지 애초에 여기에서 정해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무스로 놨습니다. 그러면 그릴 때 안 들어가네. 넘어가죠. 자, 넘어가고 일단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리파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파인.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리파인을 통해서 정점을 추가해 줍니다. 딱 내가 지정한 자리에 이렇게 정점이 들어가게 돼요. 내가 지정한 자리에 정점 추가하는 기능이 리파인이고요. 그 아래로 조금만 내려볼까요? 인서트가 예전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웨일드 아래 여기 인서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서트.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리파인의 개념이고 하나는 인서트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리파인은 내가 클릭한 자리에 점을 그대로 추가시키는 기능이 리파인이고 인서트는 추가를 하는데 내가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추가를 하는데 위치를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드래그하면 이렇게 곡선으로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Alt키를 누르면 방향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요. 인서트와 리파인의 차이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리파인은 어떻게 쓴다고요? 그냥 점 추가입니다. 클릭하는 순간 그 자리에 점이 들어가요. 곡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곡선에 클릭하면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인서트는 뭐라고요? 클릭하고 위치를 다시 재지정해 줘야 됩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추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파인과 인서트. 그 다음 웰드라는 기능이 있네요. 자, 보시면 웰드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오토 웰딩이 있고 오토매틱 웰딩이 있고 데어홀드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일드가 있습니다. 웨일드예요. 웨일드가 뭐냐면 용접이란 뜻입니다. 웨일드는 용접이란 뜻이에요. 용접하다란 얘기예요. 점을 용접하다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점을 선택하고 오토매틱 웨일드를 체크해 놨습니다. 저는 오토매틱 웨일드를 체크해 놨고요. 데어홀드 디스턴스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mm 이하면 자동으로 웰딩이 들어갑니다. 용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른 점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대략 겹쳐졌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오토매틱 웰딩이에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제가 분리해 놨습니다. 이게 웰딩이에요. 그 다음 제가 두 개를 띄워 놨습니다.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거리를 대략 줍니다. 10mm. 그리고 웰드 버튼 누르면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mm 이하면 이렇게 웰드가 들어갑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오토매틱 웰드는 점을 이동하면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데어홀드 디스턴스, 저 디스턴스 값보다 작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용접해 버립니다. 그거에 비해서 두 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 웰드 값, 이 값보다 작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웰딩이 들어갑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조금만 더 하고 쉬어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브레이크. 웰드하고 반대가 브레이크입니다. 웰드하고 반대가 브레이크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점이 이렇게 하나잖아요. 점이 하나죠. 이걸 브레이크하면 여기가 점이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끊는 거예요. 웨일드는 용접해서 두 개의 점을 용접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웨일드고, 브레이크는 하나의 점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분리해내는 것,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죠. 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웨일드, 오토매틱 웨일드와 브레이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비슷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커넥트입니다. 커넥트예요. 커넥트는 연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얘를 커넥트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커넥트는 연결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여기 메이크 퍼스트가 있네요. 내가 선택한 점을 첫 번째 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 점이 퍼스트 포인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택한 다음 메이크 퍼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점에 대한 개념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자, 위로 이렇게 올리면 여기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다 연결을 해줍니다. 다 연결을 해줘요. 점과 점 사이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바로 첫 번째 점이요. 메이크 퍼스트를 바꿔줘 보죠. 그 다음 크로스 섹션 클릭한 다음 제대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으로 연결하고 마지막 점에서 마지막 점으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자, 퍼스트 포인트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섹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부터 해줘야 돼요? 메이크 퍼스트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메이크 퍼스트, 그 다음 크로스 섹션. 그러면 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많이 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중요한 건 없고요. 네, 여기 필렛 기능이 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렛.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바꿔주는 필렛. 그 다음 챔퍼.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이드가 있고 바인드가 있고 딜리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하이드, 바인드, 딜리트. 선택합니다. 점을 선택하고 하이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워졌나요? 아니요. 화면상에서 감춰진 겁니다. unhide all 그러면 다시 나와요. 바인드는 점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면 해당 점을 움직여 버리면 면에 같이 고정이 돼서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인드. 선택한 다음 언바인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다시 볼까요? 바인드.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얘만 이렇게 따로 안 움직여요. 바인드가 됐거든요. 얘를 움직여야 움직여집니다. 얘를 움직여야 움직여집니다. 언바인드 하시면 얘가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딜리트는 점을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뭐 델키를 누르셔도 돼요. 선택하고 델키를 누르셔도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운 내시죠? 자,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는 없어요. 세그먼트는 몇 개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이고 하이드, 언바인드, 여기 있네요. 디바이드하고 디태치. 자, 디바이드 알아요. 뭐예요? 나누기잖아요. 그죠? 자, 몇 개로 나눌 건지 여기다 선택합니다. 3개로 나눠 볼까요? 디바이드 그러면 자, 디바이드 그러면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점이 3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몇 개로 나눌 건지 2개로 나눌 겁니다. 디바이드 그러면 점이 2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몇 조각 되는 거예요? 3조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로 디바이드 합니다. 그러면 점이 하나가 추가돼서 전체 2등분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디바이드. 자, 디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어태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어태치라는 개념과 정반대되는 게 디태치입니다. 선택하고 떼어내는 거 이게 디태치예요. 이렇게 떼어낼 때 쓰는 게 디태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떨어져 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세그먼트 끝. 자, 스플라인. 스플라인도 몇 개 없습니다. 다 했어요. 아웃라인이 있네요. 테두리입니다. 드래그 하세요. 테두리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끝. 자, 테두리를 만들 때 센터를 체크하면 센터를 끄면 이렇게 불린 나오네요. 자, 불린. 자, 이렇게 볼까요? 이거를 끄고 서클을 그려볼까요? 서클 카피하고 둘 다 에디터 하나만 선택할까요? 자, 얘를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 어태치하고
그 다음 스플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자, 불린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불린이 뭐냐면 바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불린이라고 합니다. 도형을 빼고 더하고 합하는 걸 불린이라고 합니다. 어떤 불린을 쓸 건지,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어떠한 형태의 불린을 할 건지 선택하고, 자, 그리고 누르시면 됩니다. 합쳐진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뺄 겁니다. 선택하고 클릭. 빠지나요? 네. 자, 보세요. 그냥 되나요? 안 되죠. 먼저 A를 선택해 놓는 겁니다. 먼저 A를 선택하고 불린 버튼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 금방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린을 했습니다. 아니, 얘도 움직여 볼까요? 선택하고 분린 버튼 누르고 클릭. 자, 미러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 기능이 있고 카피 기능도 있습니다. 미러 카피죠. 좌우 대칭하는 거. 상하로 대칭하는 거. 그 다음 대각선으로 대칭하는 거. 이때 카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가 일어나겠죠. 트림과 익스텐드도 있네요. 선택하고 어태치, 그 다음 자, 트림. 잘려지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림 맞죠? 익스텐드, 선 연장하기 맞나요? 자, 뭐 먼저 해야 돼요? 경계 먼저 선택해 놔야 되겠죠. 다시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경계를 선택해 놓은 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경계 선택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트림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익스텐드 마찬가지. 선을 연장하는 거죠. 어디까지 연장할 건지 선택해 놓고 익스텐드 버튼을 누르셔야 자,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익스텐드는 그냥 쭉쭉 가네요. 자,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얘도 한 경계 하나씩은 되네요. 자, 트림과 익스텐드까지. 네, 여기도 있네요. 하이드, 그 다음 딜리트. 딜리트는 삭제하는 거죠. 이건 대키 누르면 돼요. 클로즈. 자, 도형을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 열린 도형이죠. 클로즈. 그럼 닫힌 도형이 되겠죠. 네, 얘는 안 되고 최소 삼각형이 돼야 클로즈 기능이 나오겠죠. 디태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세그멘트를 내보내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디태치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그러면 이렇게 낱낱이 다 쪼개져서 분해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플라인 명령어입니다. 조금 과하게 많았죠? 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모델링을 다시 할 겁니다. 자, 설명을 다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지오메트리, 크리에이트 탭에 지오메트리의 플랜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각형의 크기는 480에
640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맞습니까? 그 다음 재질 머티리얼 편집기를 띄우고 그 다음 재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나눠드린 파일이 있을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해서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와요.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여기 이쪽으로 갖다 놔야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전부 나와요. 이거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시고 이거 더블 클릭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의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요. 우리가 이거 다 쓸 건데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있는 맵 부분입니다. 맵이라는 부분을 쓸 겁니다. 맵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도입니다. 맞아요. 지도예요. 얘가 지도인 겁니다. 지도예요. 쭉 갔다 와서 디퓨즈에다가 넣습니다. 디퓨즈가 디퓨즈 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맵입니다. 표면에 보여지게 하는 그런 맵이 디퓨즈 맵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걸 대리석처럼 보이겠다 그러면 대리석 이미지를 바로 여기 디퓨즈 컬러에다 주면 돼요. 내가 모래처럼 보이겠다 그러면 모래 이미지를 디퓨즈 컬러에다 놓으면 모래가 나옵니다. 모래처럼 보이게 돼요. 사물의 겉면을 오브젝트의 겉면을 포장시키는 게 바로 디퓨즈 컬러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 얘를 여기다가 오브젝트에다가 드랍 떨궈뜨립니다. 그리고 쉐이딩 모드를 놓고 그 다음 머티리얼 뷰를 체크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이렇게 재질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놓고 작업들을 많이 해요. 이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프리즈를 걸 겁니다. 근데 그대로 프리즈를 걸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냥 회색으로 보여요. 얼려졌다는 의미로 동결됐다는 의미로 그냥 프리즈를 해버리면 이렇게 회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닌 속성을 하나 바꿀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가 나와요.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가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옵션이 이 오브젝트에 대한 옵션입니다. 조명에 대한 거, 사용자 정의에 대한 거, 일반적인 거, 이게 다 속성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속성을 끄냐면 여기 Show Prism in Gray라는 이 옵션, 바로 이 옵션을 끄는 겁니다. 프리즈 하면 뭐로 보여라? 회색으로 보여라. 이 옵션을 끄셔야 비로소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선택하고 프리즈 셀렉티드 선택한 거 프리즈 하기. 그러면 프리즈 됐어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제가 모델링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제가 얘를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쉐입에 렉탱으로 들어가서 대략 이 정도이겠죠. 그 다음에 코너를 동글동글하게 바꿔줍니다. 대략 이 정도가 될 겁니다. 한 요 정도 어디? 그 다음 여기다 원을 그려야죠. 서클 엣지 방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동하고 그 다음 복제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선택하고 자,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어태치 그 다음 스플라인으로 들어가서 분린을 해도 좋고 이렇게 분린을 해도 좋고 혹은 우리가 봤던 트림을 해도 좋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분린과 트림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 떨어져 있다는 거죠. 분리는 어떻게 돼요? 분리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트림했잖아요. 자, 트림으로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렇게 트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플라인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서로 떨어져 있죠. 자, 웨일드 버텍스로 들어가서 점 2개 선택합니다. 그리고 웰드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네요. 웰드. 그러면 여기가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만드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이런 나머지도 마찬가지. 자, 얘도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죠. 에디터블 스플라인보다 에디트 스플라인 쓰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어태치 하나로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 벌텍스에서 요만큼은 코너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점들의 위치가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그 다음 다시 전체 다 선택한 다음 아니 이렇게만 선택할까요?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 얘와 얘는 베이지어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익스트루드를 써보시죠.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자, 돌출값을 뭐 0이나 1로 줘보면 돼요. 바로 3차원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쉐입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쉐입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이거 계속 수정 가능하겠죠?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끄면 돼요. 켜면 나오고 끄면 안 나오고. 혹은 익스트루드 버리고 나머지를 더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 나머지 더 필요하잖아요. 라인 점으로 뭐 최소한의 점으로 그 다음 자, 최소한의 점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베이지어 커브나 베이지어를 쓰시면 돼요. 저는 베이지어 커브를 쓸 겁니다. 이렇게 두 개는 베이지어를 쓸까요? 그러면 자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베이지어 커브 이렇게 눌러주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면 물결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다시 선택하고 어태치, 그 다음 스플라인으로 얘를 복제하면 됩니다. 이동할 때 복제, 또 복제, 또 복제, 또 복제, 그 다음 복제, 그 다음 복제. 자, 얘 같은 경우는 로테이트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익스트루드를 주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그러면 이렇게 3차원으로 모형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께를 1mm 정도 주시면 돼요. 두께 1mm 정도 주시면 되겠고요.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마지막에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뭐 박스도 좋고 뭐 사각형도 좋습니다. 선택하고 480에 640에 높이를 뭐 0, 그 다음에 적당히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0.5로 갈까요? 자요. 그러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물체의 색을 바꾸는 건 여기서 바꿉니다. 물체의 이름과 색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선택을 하면 물체의 이름과 색이 여기 있습니다. 물체의 이름, 배경, 와, 이게 왜 이래? 그 다음에 컬러를 누르면 이렇게 색이 나옵니다. 검정색 누르면 되죠. 그러면 검정색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3D로 만들어 놓으면 과제물이 끝납니다. 자, 시작하시죠.